4월 이달의 유물은 윤태경 묘지입니다. 윤태경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계비 순정효왕후의 아버지이며 부인은 경홍부 부인 유씨입니다. 1906년 딸이 황태자비로 간택됨으로써 이듬해 불과 32의 젊은 나이에 황제의 장인 해풍부원군에 임명되어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13살 난 딸을 황태자비로 앉히기 위한 운동자금과 가대를 위하여 사용한 오늘날로 치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약 5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빚이 있었고, 주변에서는 그를 부채왕, 차금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윤태경은 일본으로부터 한국 강제 병합에 앞장서 빚을 갚고자 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후작에 봉작되고 사대금 2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빚을 다 갚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엄청난 부채와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린 그는 1920년 중국 베이징에서 도망자로 체류하게 됩니다. 이후 1926년 순중의 국장 중 비밀리에 입국하였다가 빚쟁이들이 몰려들자 도망치듯 다시 베이징으로 떠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묘지란 피장자의 성명, 직함, 가족세계, 생시 행적 등을 써서 무덤 가운데에 남기는 기록물입니다. 무덤방에 직접 묵서 혹은 주서하거나 무덤방 벽면에 새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돌 위에 새기는 것이나 틀을 이용하여 벽돌 혹은 주철을 소재로 작성된 것에서 청자나 백자에 쓰여진 것으로 남겨진 것 등이 시대와 피장자의 신분, 장법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원래 묘지는 중국에서 동안 시기에 기원하여 위진시대 이후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풍습이 한국에도 유입된 것이라 합니다. 한국에서 묘지라 하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묘에서 주로 보이는 명문이 새겨진 방형의 소석판이나 도판 등의 형태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묘지라고 하면 무덤의 벽면에 쓰여지거나 새겨진 명문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에는 무덤방 벽면에 묵서로 묘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3개의 고분이 그러한데 모두 총 동수묘로 알려진 안악삼호분 그리고 덕흥리 고분이 그것입니다. 좁은 개념에서 소판의 형식을 빌린 묘지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것입니다.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의 널방 입구에서 왼쪽에는 왕비의 지석이 놓여있고 오른쪽에는 왕의 것이 놓여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묘지가 흔하게 발견되는 시기는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오석 혹은 전파남계의 장방형 석판을 물갈이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오석이나 전파남과 함께 자기로 된 도판이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묘지가 중국 묘지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면 조선시대의 묘지는 재료, 형태, 내용 등에서 고려시대의 것보다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소판형의 기본 틀에서 벗어난 조선시대의 묘지는 묘비 모양, 단지 모양, 원통형, 표주형 등 다양했습니다. 묘지는 그 내용이 피장자의 가계라든가 신분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를 아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의식 중 묘지를 안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면모가 엿보이기 때문에 묘지의 작성과 그것의 매납은 단순히 피장자의 이름이나 양력을 알린다는 것 이상의 관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4월 이달의 유물로 윤태경 묘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